Thank you.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격은 가장 정직한 권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싼 것에 경외감을 느끼고 저렴한 것에 의심을 품도록 사회 체제 속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철칙 아래 가격은 곧 그 물건의 가치를 대변하는 유일한 언어라고 믿고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플래그십이라는 왕관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성역이어야 했고,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는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해야만 했습니다. 2025년 자본의 논리가 빚어낸 가장 기이하고도 모순적인 운명이 여기 있습니다.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은 기계적 완성도는 안드로이드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물리적 정점이라고 불리지만 그 끝은 공짜로 가져오거나 돈을 더 받고 가져오는 폰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목격하는 프리미엄의 역설입니다. 출고가 100만 원이라는 그 숫자가 이른바 공짜 폰이라고 불리는 마이너스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에도 기기 본연의 완성도만큼은 단 1%의 훼손도 없이 여전하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지독한 괴리감이 우리를 더욱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격표가 증명하는 권위 앞에 너무나 쉽게 고개를 숙여왔는지도 모릅니다. 비싼 것은 좋은 것이고 싼 것은 부족한 것이라는 그 게으른 믿음 말입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 공짜가 되어버린 플래그십 모델을 남들의 눈에 비칠 권위에 신경 쓰며 외면을 할지 본질을 알아보는 주인이 될지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서 가장 나쁜 건 이걸 전략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삼성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이제 곧 2025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해 스마트폰을 고르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최고의 제품을 선택하라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해보겠지만 최고의 저평가, 최고의 후려치기, 최고의 억가폰은 1초도 고민 없이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삼성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이에요. 기존 일반 시리즈와는 다르게 스냅드래곤도 넣어줬는데 특히 이번 스냅드래곤 성능이 미쳤었기 때문에 자급제로 돈 다 주고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 폰은 그냥 공짜 폰이에요. 스펙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해도 그냥 우리에게 만만한 공짜 폰이나 차비 폰이에요. 강력한 라이벌인 애플의 AP 속도에도 다 따라왔고 공기만큼 가볍다는 아이폰 에어의 165g보다 가벼운 162g을 가진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중국기인 갤럭시 A보다도 낮은 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또 내년 갤럭시 S26 일반 모델에서 발생할 이런 플래그십 이탈 현상에 대해 공짜 폰을 제 돈 주고 산 호구 메이슨이 가감없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비극이 그러듯 이 이야기의 시작은 희망찼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2025년을 열며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의 일반 모델은 안드로이드 진영이 보여줄 수 있는 컴팩트 플래그십의 교과서이자 정점이었어요. 최근에 아이폰이 에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165g의 가벼움을 마케팅하고 있지만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은 162g이에요. 물론 디스플레이가 0.3인치 작긴 하지만 배터리나 카메라를 줄이지 않고 베이퍼 챔버까지 유지하고 이 무게를 구현했어요. 이전 모델들은 대부분 삼성의 엑시노스를 탑재해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원망을 샀지만 이번 S25 일반 모델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해서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과 대등하거나 앞서는 연산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안드로이드 폰에 따라다니던 애플보다 성능이 별로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게 됐어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S25 일반 모델은 흠잡을 곳 없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애플의 잡스형이 말한 스마트폰은 한 손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을 가장 구현한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상 현존 최고의 AI 회사인 구글의 AI도 가져와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모두 이제는 갤럭시가 됐구나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죠. 통화 녹음이나 한국에서 생활하기엔 사실 이보다 편하게 지원이 잘 되는 스마트폰이 없긴 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울트라 모델이 아니라 일반 모델을 자급제로 구매했어요. 근데 갤럭시는 보다 완성형으로 시장에 나왔지만 곧바로 시장에선 역시 언제나 그랬듯이 공짜 폰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평가절하됐어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압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죠. 멀쩡한 최신형 기기가 나온 지 2달 만에 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차비를 받아가며 팔리는 이 상황. 이게 단순히 통신사 대리점 사장님 마음이 넉넉해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기이한 현상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소리가 들려요. 두 거대 기업인 통신사와 삼성전자가 계산기를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 말이에요. 먼저 통신사를 볼까요? 이들에게 갤럭시 S25는 혁신의 결정체가 아니에요. 그저 옆집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가장 성능 좋은 총알일 뿐이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통신시장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이 없어요. 남의 걸 뺏어와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판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통신사의 목표는 가입자를 늘리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200만원짜리 울트라나 폴드는 너무 비싸요. 공짜로 부르기엔 출혈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반대로 저가형 A 시리즈는 어떤가요? 너무 약하죠. 공짜로 줄 테니 10만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만 써라라고 꼬시기엔 소비자가 느끼는 매력이 부족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S25 일반 모델이 등장합니다. 통신사에겐 매력적인 재물이죠. 출고가 115만원이 기본인데 보조금을 태워도 2년 약정이면 충분히 본전 뽑는 계산이 서요. 게다가 S라는 브랜드가 주는 프리미엄 이미지 때문에 고객은 와 내가 비싼 폰을 공짜로 얻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말 그대로 장부상 가장 가성비 좋은 미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조사 바로 삼성의 태도예요. 우리는 삼성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애플은 목숨 걸고 가격을 방어하는데 왜 삼성을 보고만 있는지. 애플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까봐 통신사를 쥐잡듯이 잡는데 삼성은 S25 일반 모델이 공짜 폰이 되던 말던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삼성의 전략이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금 나누기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삼성은 어떤 스마트폰으로 돈을 많이 벌까요? 비싼 폴더블과 울트라에서 많이 벌어요. 그럼 S25 일반 모델의 역할은 뭘까요? 돈이 아니에요. 바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국산 스마트폰,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아이폰, 이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려면 시장에 뿌려댈 막대한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공장을 계속 돌려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면 많이 찍어내야 해요. 비싼 울트라만으로는 그 생산 라인을 다 못 채워요. 결국 삼성은 S25 일반 모델을 통신사가 마음껏 미끼로 쓰도록 물량을 밀어내고 그 대가로 점유율이라는 타이틀과 공장 가동률을 챙기는 거죠. 결국 이 비즈니스판 위에서 S25 일반 모델은 철저히 도구가 됐어요. 통신사는 여러분의 요금을 탐하고 삼성은 점유율 방어가 필요하고 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교집합 위에 S25 일반 모델이 서 있는 거죠. 이들의 거래 장부 그 어디에도 제품의 본질적 가치나 먼저 제값 주고 산 소비자에 대한 예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자본의 논리에 의해 기술적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공짜에만 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된 거죠. 이게 S25 시리즈까지만 그럴까요? 냉정하게 말해볼게요. S25 일반 모델이 공짜 폰으로 전략한 이 사태, 통신사만 욕할 게 아니에요. 진짜 공범은 바로 삼성전자 자신이니까요. 지금 삼성 MX 사업부의 행보를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죠. 마치 갤럭시 S 일반 모델을 버리는 패로 쓰고 있다는 의심 말이죠. 삼성의 전략은 이제 아주 투명해요. 애플과는 조금 다른 금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수익은 어디서 챙기죠? 바로 비싼 폴더블과 울트라를 통해서예요. 티타늄이나 2억 화소 카메라니 하는 혁신적인 기능들은 죄다 형님 모델에만 몰아주고 있어요. 피처폰 시절 삼성은 원래 프리미엄의 상징이었어요. 전 아직도 애니콜 A100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 시절 삼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저도 동참했던 옴니아라는 뼈아픈 흑역사를 지나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갤럭시는 늘 아이폰의 뒤를 쫓아야만 했던 추격자였어요. 물론 안드로이드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하드웨어를 혁신해 온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위로는 아이폰이라는 거대한 벽이 막고 있고 아래로는 중국 브랜드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혁신을 하면 할수록 마진이 줄어드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이 위기에서 삼성이 꺼낸 카드는 바로 보급형 A 시리즈 물량 공세였어요. 이 전략은 서류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치명적인 독이 됐어요. 미래의 고객인 어린 학생이나 실용적 소비를 하는 고객들에게 갤럭시는 버벅이는 폰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거든요. 삼성의 계산은 이거였어요.
거였겠죠. A 시리즈를 쓰다가 불편하면 S 시리즈로 넘어오겠지. 전 그건 피처폰 시절에나 통하던 낙수 효과라고 봐요. 지금은 아이폰이라는 너무나 명확하고 매력적인 탈출구가 있잖아요. A 시리즈 성능에 실망한 그들은 S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폰으로 떠나버렸어요. 결국 A 시리즈 방어선이 뚫리니 이제는 S 시리즈 일반 모델까지 방패막이로 세운 것밖에 안 돼요. 차선 체계라기보다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린 거에 가깝죠. 통신사의 S25 일반 모델을 마케팅 미끼로 던져주면서 말이에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S라는 브랜드의 영혼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출시 2달도 안 돼서 공짜로 풀리는 걸 방치한다. 이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스스로 떨이 상품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에게 S 시리즈는 존버하면 공짜가 된다라는 인식이 박히는 그 순간 브랜드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진짜 갤럭시 S는 울트라부트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잖아요. 삼성은 지금 당장의 점유율 숫자를 지키기 위해 미래의 브랜드 가치를 땔감처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제 중국과 아이폰 사이에서 길을 잃은 S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돈 되는 시리즈만으로 장사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통신사의 탐욕과 삼성의 방관이 단순히 기업의 손해로 끝날까요? 아니죠. 이 전략은 우리 사회에 아주 치명적인 사회적 낙인을 남기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입는 옷, 내가 사는 동네처럼 개인의 경제력을 드러내는 지휘제로서 소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플래그십 폰이 공짜가 된다. 이건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지는 거라 다름없어요. 미래의 고객인 청소년들을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갤럭시 S25는 성능 좋은 최신 폰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돈 아끼려고 공짜로 받아온 폰이죠. 10대들에게 162g의 무게나 스냅드래곤의 성능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공짜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 폰은 그들의 세계에서 가난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겠지만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제 말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겨울만 되면 온 동네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게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요즘 유치원생들도 서로 너 어디 아파트 살아라고 묻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에서 브랜드 인식이라는 건 소비를 넘어서 계급의 문제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S25 일반 모델을 보급형인 A 시리즈보다 못하게 평가하기도 해요. 너무 흔하고 너무 싸게 풀리니까 희소성이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이에요. 성능이나 디자인은 냉정하게 아이폰과 비교해서 꿀릴 게 없어요. 하지만 시장 가격이 제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명작은 싸구려 취급을 받아요. 이게 바로 베를런 효과의 역설인데 비쌀수록 좋아 보이고 싸면 나빠 보이는 인간의 간사한 인지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제 기준엔 명작인 S25 일반 모델이 시장에선 사장되고 있는 게 이 때문인 거죠. 애플 생태계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죠. 그게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편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선 모든 걸 차치하고 가격표만으로 판단하는 권위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삼성은 S25 일반 모델을 공짜로 뿌리면서 점유율을 지켰을지 몰라도 가격의 권위라는 돈으로는 못 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항상 그랬듯이 이번 시리즈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괴물 같은 심장을 달고 162g의 한 손 사용이 가능한 사용성을 보여준들 시장이 소비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잔인할 만큼 명확해요. 갤럭시는 사전 예약이나 자급제로 제값을 주고 사면 호갱이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산된 자본의 논리이자 충성 고객에게만 부과되는 충성세나 다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급제나 정가 구매 후에 선택 약정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이득 아니냐고 반문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은 순진한 발상이에요. 충성 고객은 기기값을 온전히 지불하고 매달 요금을 할인받겠죠. 체리피커 같은 소비자들은 기기값 제로는 기본이고 소위 성지에서 30에서 40만 원의 차비까지도 받아요. 이미 시작 전부터 현금 흐름 차이가 발생해요.
발생해요. 매달 요금 할인을 2년 동안 모아봐야 당장 손에 쥐어지는 수십만 원의 현금과 공짜 기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갤럭시에 충성하는 고객은 누구보다 빨리 써보고 싶어서 예약 구매 버튼을 누를 걸고 2달 뒤에 공짜 폰 대란을 보며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팬심의 대가가 아니라 정보 부족의 대가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브랜드의 뿌리인 팬덤을 와해시킨다는 점이에요. 애플이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가격 방어예요. 내가 오늘 산 아이폰이 내일 반값이 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소비자를 안심시켜요. 반면 갤럭시는 시장 정보력을 가진 소수의 승리자인 체리피커와 정직하게 돈을 다 내는 다수의 호갱으로 잔인하게 갈라치기 되고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구매한 명품이 옆자리 동료에게는 사은품으로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허탈함과 배신감으로 바뀌어요. 충성심을 바보짓으로 만드는 시장에서 어떻게 건강한 로열티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이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방관하는 한 갤럭시 S 시리즈의 프리미엄 가치는 계속 추락하게 될 거예요. 이 비운의 걸작에게 죄가 있다면 딱 2가지 뿐이에요. 이렇게 뛰어난 기기를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한 제조사를 만난 죄. 제품의 본질이 아닌 가격표의 숫자만이 가치의 전부라고 믿는 기형적인 시장 속에서 출시한 죄. 그렇기에 S25 일반 모델은 공짜 폰이라는 모욕적인 가격표 뒤에 숨겨진 시대를 잘못 만난 빛나는 오답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지금 갤럭시 트라이폴드가 화제지만 그 돈을 주고 일상용으로 쓰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삼성 케어도 지원이 안 되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제 주변에도 갤럭시 폴드 7 사용자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하는 건 전화, 카톡, 그리고 유튜브를 좀 더 크게 보는 정도예요. 무엇보다 가장 자주 강조하는 건 아이폰보다 훨씬 비싸다고 공통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재폰 소리를 듣는 이유예요. 젊은 층이 갤럭시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접히고 펼쳐지는 폼팩터가 혁신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완성 기기에 가깝고 삼성 입장에서도 수익은 되지만 대박 사업은 아닌 구조에 가깝죠. 하드웨어적인 시도만 놓고 보면 사실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계약으로 임기가 묵힌 임원들에게는 혁신보다 당장 성과표가 훨씬 중요해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전략이 아니라 일부 임원들의 임기 연장을 위한 숫자 맞추기에만 집착한다면 결과는 어느 정도 이미 예고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한 후에 그 제품을 옹호하기에 바빠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구매한 내 제품을 까게 되면 나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항상 갤럭시 S 시리즈를 예약 구매를 통해 자급제 모델로 구매하고 있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